지금부터 운동 파트 수업 시작할게요. 운동은 우리 운동하다 할 때 뭐 뛰고 걷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제부터는 과학에서의 운동의 정의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운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운동이라는 거 기록할 때 어떤 거를 쓴다고 학교에서 여기 진도 나가고 있죠? 어떤 거를 쓴다고 배웠죠? 다중 섬광 사진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요. 다중 섬광 사진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중 섬광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랑 B가 있어요. A, B 둘 다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건데 A는 0.1초마다 이만큼씩 갔어요. B는 0.1초마다 이만큼씩 갔어요. 그러면 똑같이 0.1초를 줬는데 그동안 멀리 간 놈이 더 빠른 거겠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빠르게 운동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속력의 정의가 나옵니다. 속력 뭐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하고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 S가 분모로 들어가고 거리의 단위 미터가 분자로 들어가서 미터 퍼 세크가 속력의 단위가 됩니다. 미터 퍼 세크라고 할 때 요 슬래시가 퍼입니다. 퍼 이거 뭐예요? 영어로 뭐뭐 당이잖아.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은 초당 미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건 아닌데 보통은 미터 퍼 세크를 같이 쓰고 미터랑 세크랑 같이 쓰고 킬로미터 퍼 아워를 해가지고 킬로미터랑 아워를 이렇게 같이 씁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속력의 단위 변환 1km는 1000m죠. 그리고 1시간은 3600초죠. 요걸 이용해서 36km per hour를 우리가 미터 퍼 세크로 변환이 가능하다. 36km는 36,000m고요. 그리고 원아워는 3600 세크니까 3600 세크분의 36,000m 해가지고 10m per 세크가 36km per hour랑 같은 값이 됩니다. 평균 속력은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물체가 이동한 전체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속력을 평균 속력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지금 항상 속력이 일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 일상에서는 중간에 뭐 잠깐 정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빨리 뛰다가 걸을 수도 있고 뭐 걷다가 뛸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시를 하고 그냥 전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 평균 속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배우는 운동의 이름은 등속 운동입니다. 요거 지금 고등학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하고 있어요. 등속 운동.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등속 운동이니까 속력이 항상 일정해요.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겠죠. 1초마다 4씩 가니까 1초일 때 4, 2초일 때 8, 3초일 때 12 이런 식으로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를 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1초에 4cm를 갔으니까 속력이 4m/s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그래프에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죠.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게, 이 그래프에서, 1차함수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하면 되죠. x분의 y니까, 그쵸? 시간분의 이동거리 하면 되는데, 시간간의 이동거리 뭐라 그랬죠? 이거 속력이라고 한다고 우리 배웠잖아. 그 말인 즉슨,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1차 함수 형태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기울기 a 값을 구하면 바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두 번째, 이번에는 시간 속력 그래프예요.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뭘까요? 시간 곱하기 속력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거속시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이 즉슨 직사각형의 넓이, 즉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준 값이 거리랑 같더라.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거리랑 같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본문 한번 읽어보면은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함으로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 나올 거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이 나왔죠. 등속 운동의 예시 중요해요. 중학교 때는 뭐 가르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시가 중요합니다. 모노레일, 무빙워크, 스킬리프트,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등은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하는 등속 운동의 예시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대기 페이지. 물리는 별로 설명할 건 없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아마 드릴 거니까 그거 잘 해오셔야 되고요. 설명할 건 많이 없어서 금방 끝나요.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란 공기정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들고 있던 거 떨어뜨렸을 때 생각하면 됩니다. 속력 변화.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얼마씩 9.8m/s씩 증가를 합니다. 암기. 이때 이 9.8을 뭐라고 하냐면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속력 변화량 9.8을 뭐라고 한다?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 보면 낙하하는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쵸? 1초에 9.8, 2초에 19.6, 3초에 29.4, 4초에 39.2 이렇게 점점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속력 변화량, 즉 가속도가 9.8이니까 기울기도 9.8이 나올 수밖에 없죠. 봐봐.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을 의미한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이제 속력 변화량이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x값이 시간이고 y값이 속력이니까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 하면은 그래프 기울기가 나오겠죠? 기울기가 나올 거고, 이 값이 뭐다? 속력 변화량, 즉 가속도랑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 그래프가 1차 함수 모양이 나오는데 그 1차 함수 모양에서 기울기 A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 속력 변화량이 나온다. 그게 지구에서는 9.8이다. 그래서 떨어뜨려 보면은 속력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만큼 갔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만큼 가고 그 다음엔 이만큼 가요. 같은 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을 때.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 진공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물체 종류, 모양, 질량에 관계없이 코끼리를 떨어뜨리든 개미를 떨어뜨리든 상관없이 자유낙하할 때는 어떤 물질이든 다 속력이 1초마다 9.8m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기 저항이 유의미하게 있을 때는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냐면, 여기 첫 번째 케이스 봐봐요. 쇠구슬이든 깃털이든 공기 저항이 없으면 무조건 1초에 9.8씩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해요. 그런데 공기 저항이 있잖아요. 공기 저항이 있어버리면 깃털의 면적이 더 넓으니까 거기를 누가 갖다 받친다? 공기가 갖다가 받쳐요. 그래서 쇠구슬이 깃털보다 먼저 더 빨리 떨어지게 되겠죠. 중력의 크기.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같아요. 그러니까 너 몸무게 얼만큼이야 물어봤을 때 뭐 490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490N이면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490N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몸무게니까 자유낙하 한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자유낙하 하든 자유낙하 하지 않든 그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490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 490N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물체 무게는 중력가속도 상수에 물체의 질량을 곱해서 구해요. 중력가속도 상수 9.8에 물체 질량 kg을 넣어서 구하면 됩니다. 등속 운동이랑 자유낙하 운동이랑 그래프를 볼게요. 등속 운동. 시간이 지날 때 속력이 일정해요. 자유낙하 운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이때 기울기 몇이다? 9.8이다. 본문 읽어보면 등속 운동은 시간중과 나란한 직선 모양이고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일정합니다. 자유낙하 운동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고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106페이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 기울기가 뭐라 그랬죠? 속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랑 B랑 기울기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더 위로 서 있는 놈이 더 기울기 큰 거죠. 그러니까 A가 더 기울기가 커요. 구해보면은 A는 지금 180 나누기 3에서 60m/s. B는 지금 60 나누기 3에서 20m/s. 속력이 A가 3배 빠릅니다. 옆에 있는 사진 보면은 이동거리가 증가를 하는데 불규칙하게 증가를 하네요. 여기서의 속력은 1분의 50에서 50m/s. 나에서는 속력 변화량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속력이 1초 동안 0만큼 이동거리가 생겼어요. 이러니까 0m/s. 다에서는 1분의 70m/s 이렇게 돼서 70m/s가 속력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시간 속력 그래프예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 뭐라 그랬어? 이동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삼각형으로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요? 삼각형 넓이 구하면 돼요. 그래서 10 곱하기 2분의 1은 50. 이동거리는 50m입니다. 옆에 있는 것도 10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 해서 150m. 이동거리는 150m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으면 어떡해? 끊어서 구하면 돼요. 똑같아. 어렸을 때 수학 문제 풀었을 때랑. 얘는 3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써주는 게 좋겠죠? 10 곱하기 2분의 1. 15m. 얘는 10 곱하기 8 빼기 3이니까 5. 50m. 얘는 2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10m. 그래서 가에서 15만큼 갔고요. 나에서 50만큼 갔고요. 다에서 10만큼 갔어. 가나다 가면서 이동한 거리 다 더하라 그러면은 75m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숙제는 어디까지냐면요. 숙제는 111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요. 대신에 이번에 프린트물이 나가니까 그거 열심히 공부해서 오세요. 고생 많았어요. 물리 파트는 설명할 거는 별로 없고 문제를 많이 봐야 됩니다.